안녕하세요. 테슬라 그리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 투자자 태맨입니다. 매일매일 테슬라 그리고 나스닥 관련된 소식을 업데이트해드리며 시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 그리고 TQQQ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TQ맨 채널은 유튜브 이외의 다른 채널, 예를 들면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도 다이나믹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다이나믹으로 사행시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라고요? 다이나믹한 하루하루네 이거? 이러다 경기 침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나 참 이거 미치겠네. 하하 어이없다고요? 네 저도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긴축 우려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39% 상승, S&P 500 지수 0.28%, 나스닥 지수는 0.58%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의 관련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준 한 주였는데요. 인플레이션은 큰 둔화를 보이지 않았고 고용지표는 여전히 탄탄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한 번에 0.50%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심리에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이날 물가 상승률 2%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월가 대형 은행들의 최종 금리 전망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는 모두 올해 3월과 5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의 금리 인상을 점쳤는데요.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올해 5.25, 5.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것보다 0.25%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도 이를 반영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까지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가장 큰 소식은 미국에서 FSD로 인한 오류로 인해 36만 대를 리콜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FSD, 베타 시스템이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를 위한 조치로 테슬라에서 자발적으로 취한 행동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FSD 베타 시스템이 제한 속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FSD 소프트웨어 오류로 8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간 바가 있죠. 일부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손쓰기 전에 FSD 시스템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게 콜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꼽은 문제 사례는 FSD 기능으로 인해 회전 전용 차선에서 차량이 직진 주행하는 경우, 정지 표시 앞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경우, 노란불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리콜은 장비 교체가 필요 없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리콜 표현을 문제 삼았는데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무선으로 소프트 업데이트를 하는데 리콜이라는 표현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오신 주주님들은 별일 아니네라고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했고 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멕시코 기가팩토리 건설 관련 뉴스입니다. 1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이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우선 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테슬라가 멕시코를 선택했다면서 구체적인 부지 선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합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외교장관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조만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관련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멕시코는 테슬라가 새 공장 건설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던 나라 중 하나였죠. 테슬라의 공장 부지는 이정이지만 대체로 미국 접경 지역인 누에보레온주 또는 수도 멕시코시티에 인접한 이달고주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멕시코 산업 수도로 불리는 누에보레온은 지리적 이점을 노린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기아와 LG 일렉트로닉 등 많은 한국 기업도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재입니다만 테슬라 내에서 공식 발표가 난다면 주가에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듯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서의 모델 Y 완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 차량인 모델 Y가 이번 분기 완판됐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가 아직 절반 남았지만 모델 Y가 다 팔려 4월까지 추가 생산할 여력은 없다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잇따라 가격을 내린 데다 연방정부의 $7,500 세액공제까지 더해져 미국에서 주문이 급증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구매자의 경우 $7,500 연방세액공제 외에도 $2,00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죠. 테슬라는 모델 Y에 대한 인도 예상 시점을 2023년 4 그리고 6월 4일로 변경했습니다. 최근 모델 Y의 완판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 가격 상승으로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에 긍정적인 요인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테슬라는 3.1%,
상승한 20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일간 변화량 살펴보겠습니다. 16일 마이너스 5.7%의 큰 하락이 있었는데 다음날에는 3.1% 상승하였습니다. 보통 시장보다 약할 때는 더 주가가 약하고 시장보다 강할 때는 더 강한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중단이 없죠? 주간 변화량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도 양봉으로 마무리하였네요. 6주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월간 변화량 보시겠습니다. 이번 달은 현재까지 약 20%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월말까지 가기를 바라봅니다. 테슬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달러 선에서 지지 그리고 210달러 선에서의 저항을 예측했었자. 그리고 210달러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210달러 그리고 200달러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 밴드 상단으로 향하는 모습이고요. 횡보하면서 밴드 상단을 터치해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월 1일에 밴드 상단을 터치한다면 주가는 약 220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상승 그리고 하락의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월 1일까지는 약하게 상승 내지 횡보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진행 안 하려고요? 지금은 보조 지표상으로도 테슬라가 고점 부근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 맞지 않아 현재 매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3월 1일 혹은 그 기점으로 큰 호재가 나와서 상승해준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추가 매수 계획은 없습니다. QQQQ 차트도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니 한번 볼까요? 제가 그어 놓은 상승 밴드에서 이탈하였고요. 지금은 24불대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24불대가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2월 10일 그리고 2월 17일 도지형 캔들을 보여주면서 지지하고 있고요. 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는 지금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로 참고하는 S&P 500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그어 놓은 추세선 아래로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선을 따라 아래 방향으로 틀어져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S&P가 4030까지는 내려와 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4030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이때 QQQ를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상승 추세를 보인다면 S&P가 4200을 뚫고 난 후에 조정을 받고 나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언제나 상승 이후에는 하락 및 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목요일 새벽 4시에 발표하는 FOMC 회의록과 그리고 금요일 22시 30분에 발표되는 PCA 발표가 있습니다. FOMC 회의록을 토대로 연준의 향후 경제적 방향 및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면서 향후 대응책은 같이 고민해봐야겠죠? 금요일에 발표하는 PCA, 개인 소비 지출은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둔화세가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통해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연준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은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발표 수치가 나오면 영상 또는 커뮤니티로 제 의견을 더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이나믹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다이나믹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야 합니다. 1년 또는 2년 내에 큰 수익을 거두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본인의 원칙에 맞지 않는 매매를 지향하게 됩니다. 1년 또는 2년 내에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원칙 없이 매매를 하게 되면 실수를 유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원칙을 공유드리는 것인데요. 누군가에게 저의 원칙을 말하다 보니 스스로 그 원칙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영상을 제작하거나 커뮤니티로 저의 의견을 전달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주식 변화에 크게 흔들리시기보다는 본인의 원칙에 맞게 편안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지표와 뉴스 그리고 시황 분석을 통해 주식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단하는 것은 안 되겠죠?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